자, 35번부터 볼게요. 35번은 사실 쉬운 문제 아니에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다 라는 거고, 난이도 좀 있습니다. 본인이 풀어서 맞았다고 하면 내가 좀 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경험에서 좀 하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왜 어렵냐면 얘가 일단 전부 또는 일부니까 색을 굳이 다 칠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영역이 구분되도록이야. 그러면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접근하는 게 좋잖아. 일단은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배 법칙을 이용한 문제의 축소라고 해서 5가지의 색을 쓸 수 있으니까 A는 일단 5가지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색상의 이름을 제가 1번색, 2번색, 3번색, 4번색, 5번색이라고 하고 그냥 1번색을 칠해버릴게요. 대신에 5를 곱하면 될 거 아니냐고. 쌤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A는 어떤 특정한 색깔이 칠해져 있었고 나머지만 색칠하고 그 문제를 푼 다음에 5를 곱하면 답이 되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자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항상 우리는 해왔어요. 우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왔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런데 그럼 선생님 그 다음에는 2번 색을 칠하고, 아직 쓰지 마, 이게 틀린 풀이니까. 알겠지? 4를 곱하면 안 되나요? 다른 문제는 되던데? 되지 않지 보통은? 내 말 듣고 있는 거죠? 네, 보통 되잖아요. 보통은 된다고. 네. 근데 이 C부터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C에는 A에 있던 색을 다시 칠할 수도 있고 안 칠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A에 있는 색을 다시 칠하는 경우랑 A랑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로 또 분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여기 D를 다시 보면 B에 있던 걸 칠할 수도 있고 안 칠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C 때문에 분할을 했는데 D 때문에 또 분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 그러니까 분할이 너무 복잡하게 진행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틀릴 가능성이 증가하겠지. 그래서 약간 다른 방식으로 분할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쌤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하면 물론 풀 수도 있겠지만 내 생각에는 내가 풀다가 헷갈려서 틀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란 말이지. 그래서 곱하기 5를 제외하면 아직 B도 결정하지 말고요. 분할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전부 또는 일부라고 해서 그러면 색의 개수에 제한을 걸어보면 어떨까? 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5개를 다 쓸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덜 쓸 수도 있겠고 조금 더 쓸 수도 있겠고 이런 느낌으로 분할을 해보자라고 생각한 거야. 알았니? 알았어? 그래서 쌤이 한 분할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A라고 하죠. 네. A의 색을 다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 A의 색을 1회 재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의 색을 2회 재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분할을 해버렸어요. 선생님 3회는 안 돼요? 3회는 안 돼요. 왜냐면 여기 또 쓸 수 있고요, 여기 또 쓸 수 있고 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 이상 못 씁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인접한 색은 다른 색을 칠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A에 사용한 색은 최소 1번에서 최대 3번까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분할을 하겠다 이런 관점이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A에 있는 색을 쓰지 못하니까 B에는 어차피 4가지를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자, 그럼 여기 2번 색을 칠했다고 할게요. 4를 곱했으니까. 이해하겠지? 그러면 A에 사용한 색은 어차피 다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1이라는 색상은 등장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1이라는 색상은 등장할 수가 없으니까 C에는 3가지가 올 수 있겠지. 뭐 3 같은 걸 칠한다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D에는요? 3은 사용하지 못하죠. 근데 1도 사용하지 못해요. 2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렇지? 여기서 2를 쓰냐 안 쓰냐가 E나 F에 영향을 딱히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3333으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C의 색이 3가지고 D도 3가지고 E도 3가지고 F도 3가지다 이런 관점에서 아무 상관없잖아요. 뭘 쓰더라도
그러니까 전체 색에 제한을 거는 것보다 이게 조금 더 편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분할을 한 거고, 이게 좀 불만인 친구들은 5개의 색을 다 쓰는 경우, 4개만 쓰는 경우, 뭐 색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괜찮을 것 같고, 분할이 뭐 절대적이진 않아요. 이해하겠지? 얘를 계산하면 몇 개 나오냐면, 몇 개 나오냐? 81 곱하기 3이니까 4니까 얼마? 324? 그 다음에 A의 색을 1회 재사용한다 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 뭘 할 거냐면 A의 색의 재사용 위치를 정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A의 색의 재사용 위치는 B는 될 수 없습니다. C는 가능하고 D도 가능하고 E도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다 3을 곱할 건데 이 3은 A의 색의 재사용 위치예요.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그냥 여기 이 C에다가 재사용했다고 쳐. 알겠지? 그럼 B는 여전히 4가지가 가능하죠. 1만 아니면 되니까 B는 4가지가 가능하고 D도 4가지가 가능하네요. 1만 아니면 되니까. 그죠? 근데 제가 1회라고 제한 조건을 걸었잖아요. 그럼 이제 2는 3번만 가능해요. 2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2를 못 쓰잖아. 아니 여기에 뭐 2 같은 걸 칠할 거 아니야. 그러면 2는 1도 못 쓰고 2도 못 쓰니까 3개만 가능하다고. 어려운 얘기야? 안 어려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F도 3개만 가능해요. F는 여기 있는 거 못 칠하고 여기 있는 거 못 칠하니까. 어차피 A랑 2는 같지 않습니다. 왜냐면 1번 색을 더 이상 쓰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3가지가 나와서 얘는 얼마 나오죠? 얼마 나와? 얼마 나오냐고? 432? 그지? 네. 그리고 A의 색을 2회 재사용한다라고 하면 이제 2회 재사용의 위치, 재사용이 가능한 위치 아까 확인했잖아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잖아요. 그럼 이 3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2개는 어차피 여기밖에 못 고르잖아요. 그냥 한 가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이 1을 곱했다는 건 여기도 1번색이 있고 여기도 1번색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B에 올 수 있는 건 여전히 4가지예요. D에 올 수 있는 것도 4가지예요. 1번만 아니면 되니까. 그 다음에 F에 온 것도 4가지예요. 1만 아니면 되니까. 맞죠? 64개겠네. 이걸 다 더해서 이걸 다 더하면 얼마니? 0, 6, 1360인가? 맞아? 아닌데? 64지? 맛이 같구나 내가. 0, 2, 720, 820 곱하기 5 그럼 4100. 죄송해요, 제가 답을 잘 계산해보지 않거든요. 계산이 귀찮아가지고. 네. 이해하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분할을 했다라는 거고, 이게 꼭 옳다는 뜻은 아니에요. 분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네. 왜냐면 분할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안 헷갈릴 것 같은 걸로 분할하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렵다. 그리고 이렇게 분할하는 이유 뭐 때문이냐고 하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분할하는 고배법칙과 하배법칙을 섞어 쓰는 풀이를 하려고 해보니까 너무 괄호를 많이 치게 되는 거예요. 하배법칙 쓸 때 이제 괄호를 열어가지고 상황을 더하는 그런 관점으로 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식이 너무 복잡해져서 그냥 그렇게 하다 포기했어요. 또 너무 복잡하다 포기하고 차라리 A에 한 번 사용한, 어차피 곱하기 5를 할 거니까 A에 한 번 사용한 색을 몇 번을 추가로 더 쓸 수 있는가, 이걸 가지고 분할을 해보자, 이런 관점을 쪼개 본 거고요. 알겠죠?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도형을 서로 다른 3가지의 색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색칠하고 싶다. 비슷한 문제죠. 예, 비슷한 문제고, 이게 지금 3가지잖아요. 여기서부터 칠하기 시작하는 애들은 조금 센스가 너무 없는 거야. 왜냐면 제한 조건이 뭐예요? 한 변을 공유하는 두 영역에는 같은 색을 칠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공유하는 면적이 그래도 2면인 걸 가지고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경우의 수를 좀 더 쉽게 세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부터 칠할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선생님 여기는 안 돼요? 아니 되긴 되는데 여기가 더 좋아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다 1번 색을 칠할게 친구들아. 1번 색을 칠한다는 건 뭐 한다고 했어? 문제를 바꾸는 거라고 했어. 나는 3을 곱하면서 문제를 바꿀 거야. 저긴 처음부터 1번 색이 칠해져 있는 거야. 알겠지? 자 여기다 2번 색을 칠할게. 그럼 2를 곱해도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1번, 2번 색은 이미 칠해져 있는 거야. 자, 쟁점이 되는 부분은 내 생각에는 여기야. 왜냐면 여기는 2번 색을 칠한 부분하고 인접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은 2가 와도 되고 3이 와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2가 오는 경우랑 3이 오는 경우로 분할을 하려고 해. 원래 위에 문제도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안 한 거예요. 이럴 때 괄호를 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저기에 2가 왔다고 하면 경우의 수가 1개인 거지. 이미 결정됐으니까. 그럼 2가 칠해진 거니까 여기는 2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1 아니면 3이 올 수 있으니까 2라고 보시면 되죠. 이해됐죠? 저기가 3이 됐다라고 하면 3도 그냥 경우의 수 하나를 고른 거잖아요. 그럼 이제 2, 3의 형태가 된 거예요. 2가 아니라 3이 된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애는 두 가지가 가능하죠. 1, 3이 올 수 있고 여기는 2, 3과 인접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가능합니다. 여기는 3하고 인접하니까 1, 2가 올 수 있죠. 두 가지가 가능해요.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12 곱하기 6이니까 72. 이게 답이 될 거고 보통 이렇게 풀면 쉽게 풀리거든요. 근데 위에 건 이게 안 돼서 좀 어려운 문제라는 얘기야. 알았니? 넘어가도 되겠니?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문자끼리 이건 이제 뭐 교란 이런 건 아니에요. 그죠? 예,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얘들 같은 문자끼리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있잖아. 뭐가 있냐면 봐봐. A랑 B랑 C의 개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제일 앞에가 A로 시작해도 B로 시작해도 C로 시작해도 경우의 수는 동일하겠죠.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곱하기 3을 할 거야. 그럼 그냥 A로 시작한다고 간주해도 되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올 거를 내가 B 아니면 C를 쓸 수 있잖아. 그지? 근데 B가 오든 C가 오든 동일하겠지. B도 2개 남아있고 C도 2개 남아있으니까. 그럼 그냥 곱하기 2를 해서 B가 왔다고 간주하면 되잖아. 그지? 그럼 남은 문자는 A 하나 사용했고 B 하나 사용했으니까 A, B, C, C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 세면 되는 그런 관점이라고. 알았니? 그럼 선생님 마지막 것도 A가 올 수 있고 C가 올 수 있고 달라. A는 1개 남았고 C는 2개 남았잖아. 달라요. 다 되니까 그런 짓 못해요. 이제 여기까지 끝이야. 알겠지? 나머지는 일일이 세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A가 오는 경우랑 C가 오는 경우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이해하겠지? 자 이러면 A 2개를 사용했고 B 하나를 사용했기 때문에 남은 건 B 하나에 C 2개거든요. 그러면 C, B, C밖에 안 돼요. 이해하시겠죠? 같은 문자 이웃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A, B, C를 사용한 경우에는 A, B, C가 남았잖아요. 근데 C 뒤에는 A 아니면 B만 올 수 있는데 야 밑에 거 안 써도 되겠지. 왜냐면 지금 A, B, C 각자 하나씩 남은 거잖아. A가 오든 B가 오든 경우의 수가 똑같단 말이야. 이해하겠니? 그러면 이렇게 해버리면 누구 남았어요 지금? A, B B, C 남았죠. 그럼 B, C이거나 C, B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안 세도 두 가지가 나온다고. 궁금하면 세봐. 왜냐면 여기서 A와 B는 남은 개수가 똑같아서 대칭 구조거든요. 알겠죠? 그럼 이거 다 해서 지금 5가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6 곱하기로 했잖아. 알겠지? 따라서 6 곱하기 5는 얼마다? 30이다. 그나마 이렇게 세시면 좀 쉬운 거지. 그러니까 수용도라고 해서 무조건 일일이 다 세서 노가다 뛰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 대칭 구조인 경우에는 고배법칙으로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칭 구조는 고배법칙으로 정리하면 되니까 비대칭 구조만 세면 되는 거야. 쌤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넘어가도 되겠지? (38) 자, x에서 x로의 함수인데요. FA는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독립변수의 대수랑 종속변수의 대수가 일치한다도 아니에요. 여기 지금 등호 들어가잖아요. 그잖아. 네. 같아도 된다 이런 관점인데 이건 사실 제가 잔머리를 좀 굴려봤는데 없어요. 쉽게 세는 게. 이거 힌트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객관식 선지에서 얻을 수 있거든요. 객관식 선지가 8개부터 16개까지죠. 이건 제가 진짜 많은 문제를 풀고 느낀 건데 객관식 선지가 20 미만이면 불규칙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어떤 일반적인 규칙이 없으니까 일일이 세는 게 더 빠른 그런 문제들일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주관식으로 나오면 좀 더 깝깝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힌트를 못 얻기 때문에. 근데 얘는 8부터 16까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최대 16번 고생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냥 세는 게 더 나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냥 세자고. 내가 지금부터 쓰는 숫자는 뭐냐면 2, 1, 2, 3, 4 밑에다가 fx를 나열하는 관점으로 숫자 4개를 쓸 거예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러면 1은 가에 의해서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대응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일단 제일 처음 생각하는 게 1, 2, 3, 4 안 커진 거예요. 같은 것까지 된다고 했으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1에 1 대응하고 2에 2 대응하고 3에 3 대응하고 4에 4 대응하는 게 기본적으로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걸 기본 틀로 놓고 나머지를 바꾸는데 나머지 바꿀 때 커지는 건 상관없는데 대소관계를 깨면 안 돼요. 독립변수의 대소관계를. 나에 의해서.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4가 3보다 크기 때문에 3의 값을 3의 함수값을 4로 바꿔주면 뒤에 있는 4의 함수값도 4로 바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 2, 4, 4 이렇게 3을 바꾸면 자동으로 뒤에 4의 함수값도 바뀌어야 돼요. 뭐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같은 것까지는 허용된다고 했잖아. 아예 크거나. 무슨 말 이해되지? 같은 이유로 1, 3, 3, 4 이런 것도 될 거야. 내가 지금 뭐 해보고 있냐면 3의 함수값을 변경하다 보니 이게 바뀐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일일이 셀 때는 중복되는 것과 빠지는 것이 없이 세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안 빠지고 안 중복되게 하려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 뒤쪽에 있는 것도 최대한 바꾸고 있는 거야. 이걸 기준값으로 해서 어차피 F4가 4단 바꿀 수 있는 게 없잖아. 값을 더 키워야 되는데 오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러면 F3을 4로 바꿨는데 F3을 4로 바꾸니까 F4도 4도 자동 변경이 되는 거지. 나 조건에 의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F2를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F2를 바꾸면 F3이 따라 바뀌고 F4는 그대로 있을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얘가 바뀌고 얘가 커질 수도 있거든? 그거 상관없어. 왜냐면 여기 크거나 같다고 돼 있으니까. 알겠지? 예. 얘도 되는 거지. 이잖아? 그리고 F2를 3으로 바꾸는 거 다 관찰했지? 그럼 이제 F2를 4로 바꾸는 거. 1, 4. 이때는 4, 4로 다 바뀌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우측으로 갈수록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F2 바꾸는 거 끝났어 이제. 이제 뭐 해야겠니? F1 바꾸는 거 해야 한다고. F2를 내가 2로 바꾸잖아? 그러면 나머지 그대로 있어도 상관없어요. 1, 2, 3, 4였기 때문에. 기준이 항상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근데 내가 이걸 2로 바꾸고 여기 뒤에를 4로 바꿔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건 앞에서 한번 한 거예요. 지금 F3 바꾸기. 안 헷갈린다니까 생각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2, 2, 4, 4도 가능하죠. 그리고 2, 3, 3, 4도 가능하죠. 아까 다 한 거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리고 2, 3, 4, 4도 가능해요. 그리고 2, 4, 4, 4도 가능하죠. 사실 이것도 규칙을 찾으려면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지? 왜냐면 똑같은 게 계속 나오거든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F2를 2로 바꾼 상태의 모든 경우를 관찰한 거예요. 이번에는 F2를 3으로 바꿀 수 있겠잖아요? 맞아? 그러면 3, 3, 3, 4로 시작을 해야 돼요. 나 조건 때문에. 그죠? 예. 그럼 3, 3, 4, 4도 가능하고 3, 4, 4, 4도 가능하죠. 마지막은 4, 4, 4, 4로 끝납니다. 진짜 몇 개 안 되잖아. 그렇지 않니? 맞아. 몇 개 안 되잖아. 뭐 있냐? 아, 그러네요. 개수가 어쩐지 안 맞더라고요. 네.
그럼 14개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그냥 세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근데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경우의 수의 디폴트는 원래 일일이 센다야. 근데 책을 보면 일일이 세는 문제 별로 없죠. 왜냐면 규칙이 있는 문제를 갖다 놔야만 니네를 평가할 수 있어. 규칙이 없는 문제를 갖다 놓으면 니네를 평가할 수가 없잖아. 경우의 수는 원래 규칙이 없는 문제는 일일이 세기 때문에 누가 세든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알겠죠? 근데 그런 걸로 여러분들 변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규칙이 있어서 쉽게 셀 수 있는 문제를 다량으로 수록을 하고 그 규칙을 발견해서 쉽게 센 학생에게 점수를 주겠다 이런 관점인 거야. 근데 경우의 수의 본질은 일일이 세는 거기 때문에 일일이 세는 능력도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일일이 세는 문제 나오면 막 짜증스러워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고. 경우의 수의 본질은 일일이 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너네가 이제 나중에라도 혹시 너네가 공부하는 학문이 통계와 관련이 있다 라고 간주를 해볼게. 그러면 항상 뭐부터 시작하는지 알아요? 설문조사부터 시작해요. 일일이 센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무슨 규칙이 있어. 당장 길거리 나가서 길 거는 사람 붙잡고 이모티콘 준다고 막 설문지 하나만 해주세요 이러고 있어야 한단 말이지. 알았니? 예. 자, 39번 볼게요. 여러분 약간 졸려하시는 기운이 느껴지는데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가요? 네, 괜찮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집합 A 1, 2, 3, 4, 5의 서로 다른 세 원소 A, B, C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얘는 뭐 근데 얘가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고민의 여지가 없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이게 이래야 되죠. 다시 얘기하면 이래야 되죠. 맞지 않냐, 아가들? 그지? 이거는 뭐랄까,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사실. B에다가 1부터 5까지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 조합을 셀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 예. B에다가 1부터 5까지 집어넣어서 그거의 조합을 셀 텐데 B가 1이라고 해봐. 그럼 AC가 진짜 많지 않니? 물론 그냥 세도 되는데 내 관점은 뭐냐면 어차피 얘가 서로 다른 세원소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값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란 말이야. 즉 모든 경우에서 60개야. 근데 내 생각에 만약에 B의 제곱이 4AC보다 작다를 직접 셌을 때 30개가 넘어갈 느낌이 조금이라도 들면 그냥 크거나 갖다 센 다음에 60에서 빼는 게 낫지 않아? 근데 슬픈 사실이 뭐냐면 학생들이 이걸 세보고 깨닫는다는 거지. 이미 30개가 넘어간 시점에서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래요. 모든 경우의 수를 먼저 생각을 하고 나서 세기 시작하는 거랑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몇 가지인지 먼저 보세요. 물론 이것도 보라고 해도 안 볼 거예요. 습관이 안 됐으면 보기 힘들죠. 알겠죠? 보기 힘든데 모든 경우에 60개인데 지금 뭐 B가 1이라고 간주를 해보면 1보다 큰 건 사실 아무 조합이나 되거든요. 그렇잖아. 그렇지. 1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4, 3, 12 벌써 12개 나오잖아요. 개수가 좀 많을 것 같다는 느낌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거를 세려고 해요. 대신에 이렇게 세는 건 이제 뭘 주의해야 돼요? 이걸 답으로 쓰는 비읍 시읍 친구들이 있는데 진짜 있어요. 알겠죠? 네, 주의하셔야 돼요. 60에서 빼려고 세는 거지 지금 그냥 세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고, 야 AC는 서로 다른 숫자가 들어가니까 아무리 작아도 2야. 그럼 우변의 최소값은 8이야. 근데 자연수의 제곱이 8보다 크다 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B는 3부터 시작하는 거야. 벌써 개수가 적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네. 이때 AC는 1, 2, 2, 1이죠. B가 4다라고 하면 AC는 1, 2, 2, 1은 당연히 되고 1, 3, 3, 1도 되죠. B가 5라고 하면 AC는 1, 2, 귀찮다. 1, 3, 1, 4, 2, 3 곱하기 2. 귀찮아가지고요. 알겠죠? 네. 뒤집는 거 곱하기 2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8개, 4개, 12개, 14개네?
그럼 이거 다 더해봐야 14개밖에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60에서 14를 빼서 46이라고 답하는 게 훨씬 좋은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6건 쓸걸 이걸 깨닫는 시점이 세다가 숫자가 너무 많아졌을 때란 얘기지. 그게 문제라는 얘기야. 알겠지? 근데 이걸 하려면 전체 경우의 수도 헤아리고 있어야 되고, 내가 지금 세려는 경우의 수가 되게 많구나 이런 어떤 체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좀 경험이 필요해요. 왜 이게 안 되냐라고 니를 탓하지 못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딱 보면 너무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6건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해도 저도 단연간 이렇게 문제를 푸니까 그냥 경험으로 하는 거지, 여러분에게 그것을 차마 요구할 수는 없다. 왜냐면 경험의 수를 생겨 막 10몇 년 세고 이랬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40번. 둘레의 길이가 20이고 세변의 길이가 자연수인 모든 삼각형의 개수. 합동인 삼각형은 하나로 센다. 무슨 말이에요? 순서상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변의 길이, 세변의 길이만 일치하면 된다 이런 관점이야. 그러면 순서가 없다는 얘기잖아. 맞아? 순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면, 그냥 숫자 배열을 큰 순서부터 뭐 쓰던가 작은 순서부터 쓰던가 이렇게 맞춰서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삼각형이 만들어진 조건은 뭐니 아가들? 임의의 두 변의 길이가 나머지 한 변의 길이, 임의의 두 변의 길이 합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크면 되지. 근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냐? 맞아? 예. 네. 그래서 뭐 둘레의 길이가 20이니까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 거 아니냐면, 길이가 최대한 비슷한 거. 정삼은 안 나오잖아. 이제 776으로 시작을 할게. 얼마인지 알겠니? 그럼 이게 변의 길이가 최대한 비슷한 거잖아. 근데 얘를 변의 길이가 안 비슷하게 이제 바꾸면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884 가능하겠는데? 뭔 말인지 알지? 875는 내가 왜 안 했지? 875도 가능할 것 같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 앞쪽에 있는 7을 8로 바꿔놓고, 아까 약간 비슷한 느낌이야. 아까 함수하고, 알겠지? 7을 8로 바꿔놓고 나머지 조합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알겠지? 84, 875, 866도 가능하지 아가들. 아니 매일 20만 하면 되잖아. 8 뺐으니까 10이 남을 거 아니야. 남은 12 가지고 그냥 조합하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리고 8인 거 다 센 거 같아요. 12 가지고 조합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니? 66부터 시작해서 75, 84, 76 했으면 다 셌잖아요. 다 셌죠? 가장 긴 변의 길이가 7일 때는 저거 하나밖에 없고요. 아니? 그렇다고 봐야 되나? 가장 긴 변의 길이가 7이니까. 그죠? 저거 하나밖에 없어요. 가장 긴 변의 길이가 8일 때는 이제 나머지 12를 가지고 두 개의 숫자로 쪼개야 되는데, 12보다 짧아야 돼. 그러니까 8보다 작거나 같아야 할 거 아니야. 84하고 75하고 66 셌다고 끝났잖아. 이제 그러면 뭐 할 건데? 57 할 거야? 순서 없다니까? 다 셌어요. 다 셌잖아요. 다 셌잖아. 가장 긴 변의 길이가 지금 8이라니까? 그럼 가장 긴 변의 길이가 이제 9로 바꿔야겠죠? 알겠죠? 9로 바꾸면 남은 게 얼마예요? 11이죠? 그러면 92부터 시작하면 될 거 아니야. 983, 974, 965. 무슨 말 이해되니? 다 센 거 같은데? 가장 긴 변의 길이 10으로 할 수 없다고 했어요. 10으로 바꾸면 남은 두 변의 길이 합이 10이기 때문에 삼각형이 안 만들어집니다. 다 셌어요. 이게 다예요. 8개. 이것도 왜 질문 나온 거야? 왜 곱해서 더해서 안 나와요? 왜 일일이 세야 되는 거예요? 아니, 원래 경우에서의 본질이라니까요. 알겠죠? 예. 네. 원래 이렇게 세는 겁니다. 알겠죠? 41번.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품 100개를 10개씩 또는 5개씩 낮게 포장을 하려고 해요. 아래 그림은 10개씩 6개, 5개씩 7개, 그 다음에 낮게 5개 한 거야. 강아지 좀 더운 거 같니? 나만 덥니?
준영아 충분히 얘기해. 거기가 좀 쾌적하잖아? 여기 너무 더워. 이와 같은 방법으로 100개의 상품을 포장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래, 총 100개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10개 포장의 개수를 X개, 얘를 Y개, 낮게는 뭐 특별 의미가 없지만 그냥 Z개라고 할게요. 알겠죠? 예. 그러면 상품의 개수는 뭐가 되는 거냐면 10X 더하기 5Y 더하기 Z, 이게 100이 되는 거잖아요. 맞니 친구들? 이런 방정식을 무슨 방정식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연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에요. 부정방정식이 사실 곱의 형태로 고쳐서 문제를 푸는 게 대부분 나오지만 중학교 2학년 때도 부정방정식 나오거든요. 그 있잖아, 그 한 직선에 있는 정수점의 개수를 세는 것 같은 거, 그런 게 부정방정식 형태인 거야. 주로 뭐 3x 더하기 2y는 뭐 15 이런 거 세라고 나오잖아. 알지? 그때 우리 어떻게 세냐면 일일이 세요. 그거 똑같아요. 근데 노가다로 세는 요령 중에 뭐를 강조하냐면 개수가 큰 거에 대입하라고 강조해요. 왜냐면 개수가 큰 거에 대입을 하게 되면 빠르게 이 100이 소진되거든요. 재고 소진이 빨라요. 근데 Z의 1부터 넣기 시작하면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예. 게다가 얘는 지금 변수가 3개니까 내 생각에는 X에 10, 9, 8, 7 넣어가지고 그냥 2개짜리 부정방식 세는 게 더 편할 것 같고요. 무슨 말이냐면 X가 10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5y 더하기 z는 0이잖아. 얘의 경우의 수는 한 가지겠지. 그지? x가 9라고 하면 5y 더하기 z는 10이잖아. 이거의 경우의 수는 세 가지일 거고. 왜냐면 여기도 y부터 넣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지? y가 0일 때 z 알아서 결정되겠지? y가 1일 때, y가 2일 때.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z 안 세도 돼. z 낱개니까. 그러면 x가 8일 때는 5y 더하기 z가 20이 되는데, 이러면 y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가지가 되잖아. 느낌 오지? 느낌 안 와? 아, 경우의 수가 홀수구나. 이렇게 가다 보면 x가 0이면 5y 더하기 z가 100인데 이때 21개라는 거 알겠잖아. y가 0부터 20까지 가능하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다 더하는 거잖아요. 21은 몇 번째 홀수죠? 11번째 홀수죠. 홀수의 합은 개수의 제곱이거든요. 수학 1에서 다 배웠잖아. 안 배운 친구들도 있겠는데 좀 외워놔. 수원에서 배울 거고 사실 그 전에 알면 좋아요. 1부터 시작하는 홀수의 합은 개수의 제곱이에요. 알겠죠? 다 더하면 11의 제곱이에요. 121. 홀수의 합은 뭐라고요? 개수의 제곱이요. 알았니? 그래서 1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 해가지고 좀 큰 숫자여도 뭐 135까지 더해라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135가 몇 번째 홀수인지를 본 다음에 그 개수를 제곱하시면 합이에요. 수학 원이 좀 더 자세히 나올 거고, 미리 알고 있으면 사실 이거 그냥 더하라고 된 거거든요. 그냥 더해도 되잖아. 사실 그냥 더하라고 된 건데 좀 편안하게 계산할 수 있죠. 알겠죠? 네. 42번 0, 1, 2, 3, 4, 5의 숫자 중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이용하여 4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한다. 같은 숫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4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서로 다른 3개의 숫자야. 숫자가 3개밖에 없는데 4자리 자연수를 만든다는 말은 무조건 하나의 숫자는 2번 사용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같은 숫자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숫자는 무조건 2개가 있을 거니까 쌤 생각에는 같은 숫자의 배치를 가지고 분할하면 되는 것 같아요. 상황은 제가 생각한 건 3가지밖에 안 된다 라는 거였고, 왜냐면 같은 숫자가 이렇게 배치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배치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배치되는 상황밖에 없거든요. 맞아 안 맞아 친구들? 맞죠? 맞잖아. 자, 첫 번째 그림은 여기 경우의 수는 5가지예요. 왜냐면 0이 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은 또 5가지예요. 왜냐면 0이 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은 1가지예요.
왜냐면 같은 숫자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은 4가지예요. 왜냐면 앞에서 2개를 썼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100개. 마찬가지예요. 5, 5, 여기서는 4, 1이니까 100개. 얘는 5, 5, 4, 하나, 또 100개. 그럼 답은 300개. 끝났네요. 엄청 쉬운데? 그죠? 네. 분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우에서의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할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쪼개는 거에 대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경우에서 세세하게 틀리고 이런 거는 나중에 좋아집니까? 라고 하면 아니지. 계산 틀리는 거 좋아지는 거 맞니? 근데 분할은 확실히 개선이 되거든? 확실한 개선이 돼. 그러니까 분할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 물론 계산 좀 신경 써서 하고, 알았지? 근데 제일 상담할 때 깝깝한 게 뭐냐면 선생님 제가 자꾸 계산을 틀리는데 계산 안 틀리는 법은 없나요? 아저씨 나도 틀리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틀려요. 알았니? 내가 오죽하면 계산을 자꾸 틀리니까 웬만하면 계산을 적게 하는 풀이를 만들려고 난 항상 A를 쓴단 말이야. 나란 인간은 원래 계산을 틀린 인간이니까 계산을 최소한 하는 풀이를 선택해야만 좋은 점수를 얻겠구나가 나의 고등학생 때 나의 결론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림과 같이 9개 정사각형 인접해 있는 도형인데 얘가 지금 뭐냐 한 번씩만 약간 한붓 그리기 느낌 그런 느낌이죠, 그죠? 예. 근데 이 AN이 여기서 출발한 다음에 야 벌써 분할이 딱 보이지 않냐? 선생님 1과 3과 7과 9에서 출발하는 모든 경우에서는 똑같아요. 대칭 구조잖아요. 선생님이 2와 4와 6과 8에 출발하는 모든 경우에서는 똑같아요. 맞아. 그러면 5에 출발한 것만 따로 세면 되는 거지. 이해됐니? 이해됐어? 그래서 A1, A3, A7, A9 이거 다 똑같다니까요? A2, A4, A6, A8 차이 이름이야 뭐야? 아무튼 다 똑같다니까요? 알겠지? 그 다음에 A5 이렇게 딱 3번만 세면 되는 거고 실제로는 그럼 이거 하나만 세고 이거 하나만 세고 이거 하나만 세면 되잖아. 3번만 세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이제 A1의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 안타깝게도 이제 A1의 경우의 수 위에 하나 나와 있잖아 지금. 아니? 근데 이것도 야 여기서 시작을 하면 이렇게 가든가 아니면 이렇게 가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거든. 근데 내 생각에 이쪽으로 가든 경우의 수는 똑같을 것 같은데 맞아? 그러면 곱하기 2를 하자. 이쪽으로 안 간다고 치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경우수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러면 1에서 시작해서 2까지 이미 간 상태야. 그럼 이제 우리의 선택은 여기서 1로 갈 거냐 아니면 1로 갈 거냐인데 안타깝게도 대칭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냥 분할해서 세야 될 것 같단 말이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그러면 그러니까 2에서 3으로 갔을 때 세볼게. 3으로 갔다고 하면 일단 이런 거 하나 나오죠. 하나 예. 더 없는데? 이거? 둘 셋 그죠? 예. 다 센 거 같은데? 그리고 여기서 1로 왔을 때 넷? 더 없는데? 끝이야. 이거 니네가 세봐. 알겠지? 내가 그러면 1에서 2를 선택해서 총 경우수 몇 가지란 얘기야? 4가지란 얘기야. 근데 곱하기 2 하기로 했지? 그럼 이 모든 아이들이 8가지란 얘기야. 알았니? 자 이제 2에서 스타트를 끊어볼게. 자 2에서 스타트를 끊으면 1로 갈 때가 있고 1로 갈 때가 있고 1로 갈 때가 있는데 5로 가는 건 대칭 구조가 아니니까 뭐 일일이 세야 될 것 같아요. 그냥 1로 가는 거랑 3로 가는 건 똑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1로 가면 망했죠? 고민하지 마. 망했죠? 아 이거 없어요. 경우수 0가지예요. 0가지야. 1로 가도 없다. 어쩔 건데 니네가 이거 와 이렇게 할 거야? 없어요. 알겠지? 0가지야. 0가지. 땡큐. 너무 땡큐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럼 이제 5에서 시작할 때만 하면 되죠. 근데 봐봐. 5는 1로 가나 1로 가나 1로 가나 1로 가나 대칭 구조지. 그냥 1로 갔다고 치고 곱하기 4 해야지 라는 게 현명하지 않아? 맞아요? 근데 1로 가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8가지. 그럼 이거 다 더하면 8 곱하기 4 더하기 8이니까 40가지요. 어렵니? 그냥 할만하지. 근데 이거 일일이 세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친구들은 사실 경우의 수를 잘하기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교육을 통해 개선되지가 않아요. 아니 하기 싫은 게 어떻게 개선돼요? 하기 싫은 건 개선이 안 돼. 이거 하면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선생님 이게 하기 싫은데요? 뭐 어떻게 해요? 제가 시험장에 쳐들어가서 풀어주고 있어요? 안 돼요. 알겠죠? 본인이 세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경우의 수는 그래도 좀 쉬운 편인데 왜 이렇게 버벅거리지 오늘따라 이거? 잠시만요. 화장실 다녀오겠다고요? 네. 저는 다녀와요. 네. 얘가 아까부터 약간 맛이 가했던 것 같아요. 기록이 아무것도 안 남아있네. 난 분명히 열심히 풀었잖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있네. 그래요. 네. 큰 의미는 없지만. 45번 정역이 1, 2 공역이 1, 2, 3, 4, 5, 6인데요 합이 4의 배수가 되고 싶다. 근데 이 공역의 원소를 조합해서 나올 수 있는 4의 배수는 매우 제한적이죠. 두 개를 더 해야 돼요. 4 가능하죠. 8 가능하지. 12 가능하지. 16부터 안 돼요. 그죠? 그러면 4의 배수가 되도록이라고 했지만 그냥 4 또는 8 또는 12가 되도록 이게 훨씬 쉽지 않니? 그지? F1 더하기 F2가 4인 경우 F1 더하기 F2가 8인 경우 F1 더하기 F2가 12인 경우 그냥 3번 세서 더하시면 답이겠죠. 자 얘는 1, 3 얘를 두 가지로 세면 되죠. 3, 1 바꾸지 말고 2, 2 이건 한 가지로 세시면 되죠. 맞아요? 네. 얘는 2, 6을 두 가지로 세시면 되고 3, 5도 두 가지로 세시면 되고 4, 4는 한 가지로 세시면 되죠. 맞아? 얘는 6, 6 해서 한 가지밖에 없죠. 됐잖아? 9개? 이해하겠네 친구들? 네, 별거 없어요. 여기 뭐 어렵니? 안 어려워. 네. 니네 좀 지쳤나봐 숙제하다가. 여기 사실 좀 쉽거든. 왜냐면 그 경우의 수가 힘든 이유가 모의고사 때문이 아니에요. 모의고사 나오는 경우의 수는 상대적으로 되게 쉬워요. 왜냐면 그 모의고사 문제를 만드는 분들도 경우의 수는 사실 문제 어렵게 만들면 되게 어려워서 세기가 힘들다는 거 알아요. 알아서 내가 봤을 때는 되게 인간적인 문제들 위주로밖에 안 나오거든. 근데 학교 내신은 좀 자비가 없어. 왜냐면 변별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학교 선생님들 몹시 바쁘기 때문에 아마 문제 낼 때 약간 이런 느낌일 텐데 경우의 수 문제 많이 펼쳐놓고 대충 해서 풀이 길이 정도 본 다음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렇게 고르는 느낌이 좀 있어. 근데 경우의 수는 풀이가 짧아도 발상이 어려우면 아주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약간 고려되지 않은 상태로 출제되는 경향이 좀 있다. 그러니까 거지 같은 시험이 나와서 막 학교 평균이 19점 나오고 막 이러지. 그런 학교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확률과 통계 중간고사 학교 평균 19점 1등이 58점인가? 그만큼 경우의 수의 난이도가 올라가면 학생들이 그걸 감당할 수 없다. 당연한 거예요. 경우의 수 마스터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 통계학과에 진학하셔야 될 거야 아마. 안 될 거야. 그래도 쉽지 않을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적당한 문제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일단 중요하고 아주 어려운 문제는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풀면 좀 비슷하게 접근이라도 해볼 수 있다. 이 정도면
그냥 만족스러운 수준이고 경우의 수 마스터에서 항상 잘 되고 싶으면 안 돼요. 안 되고 저도 가르치는 입장이잖아요. 저도 가르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 문제를 뭐 이상한 책을 잔뜩 들고 와서 세봐요 이러면 정답이 툭툭 나오냐? 잘 안 나와. 잘 안 나온다고. 답이라도 말해주고 나한테 물어봐야지. 그래야 나도 몇 번 풀어서 아 이래서 이건가 보다 이렇게 말해줘야지. 알았니? 경우의 수 문제는 뭐 하나 조금만 실수하면 한두 개 차이 나는 게 아니라 막 3배, 4배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 장미 8송이, 카네이션 6송이, 백합 8송이가 있어요. 한 송이를 골라서 꽃병 A에 꽂고 이 꽃과는 다른 종류의 꽃들 중 꽃병 B에 꽂을 9송이를 골라라. 이게 별거 없잖아. 봐봐. 그러면 결국 A에 한 송이만 고른다니까 장미를 꼽을 수 있는 거고 A에 카네이션을 꼽을 수 있는 거고 A에 나머지 하나 뭐야? 백합? 백합을 꼽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게 왜 구분이 돼야 되냐면 A에 뭐가 꼽혀있느냐에 따라서 B에 꼽혀있는 거에 가지수가 좀 달라지잖아요. 왜냐하면 이 꽃과는 다른 즉 A에 꽂은 꽃과는 다른 꽃들 중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A에 장미 한 송이를 꼽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꽃병 B에는 장미를 못 꼽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근데 9송이를 고른다고 했는데 그럼 카네이션하고 백합을 조합해야 될 거 아니야? 앞에 있는 걸 카네이션, 뒤에 있는 걸 백합이라고 할게요. 그럼 1, 8 가능하죠? 2, 7 가능하고요. 3, 6 가능하죠? 4, 5 가능하고 5, 4 가능하죠? 6, 3 가능하고 더 이상 안 돼요. 선생님 7, 2는 안 돼요? 아니 7송이가 없는데 무슨 7이야? 그지? 예. 그러니까 몇 가지? 6가지밖에 안 되죠. 이해하시겠죠? 그냥 이게 다예요. 카네이션을 골랐다라고 하면 장미와 백합을 조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 8부터 8, 1까지 되겠는데? 되게 귀찮다. 뭔지 알지? 아, 귀찮아. 아무튼 8가지. 그리고 A의 백합을 꼽으면 9송이를 고를 때 8개. 봐봐. 아까 조합이 A의 장미를 꼽았을 때랑 A의 백합을 꼽았을 때는 같잖아 지금.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6가지예요. 안 세도 돼요. 물론 세고 나서 왜 같지? 이렇게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안 세도 됩니다. 그럼 답은 20가지. 이해하셨나요? 네, 이렇게 상대적으로 모의고사 기출문제에 나오는 경우의 수 문제가 더 쉽다 라는 거 알겠죠? 더 쉬워요. 네. 47번 같은 종류의 사탕 5개를 3명의 아이에게 1개 이상씩 나누어 주고 같은 종류의 초콜릿 5개를 1개의 사탕을 받은 아이에게만 1개 이상씩 나누어 주려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 초콜릿을 나누어 주는 것 때문에 1개의 사탕을 받은 아이에게만이라며. 그러면 사탕을 하나 받은 아이의 수가 몇 명이냐 이게 졸라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쌤은 한 명이 3개를 가져가고 1개 어차피 1개 이상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죠? 안 줄 순 없단 말이야. 그럼 두 번째 조합은 2개 하나잖아. 이게 지금 사탕을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야? 맞아 안 맞아? 이거 그냥 사탕을 3개로 자연수의 분할이라고 표현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사탕 3개를 누가 갖는지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일단 3을 곱하셔야 돼요. 여기도 3을 곱해야 돼. 왜 3이냐? 3, 1, 1이라는 숫자를 아이들 앞에 나열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3팩, 2팩에서 3가지입니다. 2, 1도 3팩, 2팩에서 3가지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아이들까지 다 정해진 겁니다. 이제 아이들은 사탕을 각자 받아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얘가 초콜릿 5개는 사탕을 1개 받은 애들한테만 줘야 되잖아. 그럼 이때는 개꿀이죠. 1개밖에 없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사탕을 하나 받은 애가 2명 있는 경우에는 초콜릿을 어떻게 줄 거냐 라는 거야. 그렇지 않니? 이것도 1개 이상씩이죠. 맞잖아. 1개 이상씩.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냥 세면 될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1개 이상씩이니까. 뭔 말인지 알죠? 1, 4, 2, 3, 3, 2, 4, 1 끝이잖아. 4가지야. 애들은 이미
다 받았다고 알겠지? 그지? 그럼 이게 12개, 이게 3개니까 이 둘을 더하면 15개다. 이렇게. 다 이해되겠죠? 네. 자, 넘어가고요. 5시간 됐는데 이 두 문제만 풀고 쉬는 시간 줄게요. 미안해요. 네. 이 두 개 금방 끝납니다. 진짜로. 아니, 금방은 아니고. 아이씨. 잠깐 쉬었다 할게요. 네.